녹정기, 김용 원저, 제두권 1장. 1. 정당하지 못한 출세. 그 즉시 그는 약상자의 뚜껑을 닫고는 상자 안에 다른 물건들을 보았다. 모두가 헌책과 헌옷 나부랭이 뿐이었다. 그리고 그 밖에는 200냥 남짓한 은자가 있었다. 이 은자를 그는 조금도 중시하지 않았다. 세객도가 그에게 45만 냥이라는 은자를 주겠다고 응낙한 것은 고사하고 이후로 그들과 주사위 노름을 하더라도 수백 냥의 은자는 가볍게 따 올릴 수 있었던 것이다. 그는 소계자의 옷상자에서 다른 장포를 끄집어내어서는 몸에 걸쳤다. 그런데 옷을 바꾸어 입으려고 보니 그가 걸치고 있는 가볍고 부드러운 검은빛 잠뱅이를 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따라서 그는 약간 어리둥절하게 생각했다. 그 늙은이가 나의 장포에 커다란 2개의 구멍을 냈는데 이 옷은 어째서 전혀 구멍이 나지 않았을까? 이것은 오배의 장보고에서 찾아낸 것이다. 만약에 보이가 아니라면 오배가 어찌 장보고 안에 넣어두었겠는가? 그리고 그는 생각을 달리했다. 그 늙은이가 나를 차서 박살내지 못한 것은 어쩌면 이위소보의 무공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오배의 보의 덕에 목숨을 건진 것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색형님이 나에게 입으라고 권한 것은 성견지명이 있다고 할 것이고 내가 입은 이후에 벗지 않은 것도 성견지명이 있다고 할 수 있겠구나. 위소보가 저기 의기양양해 있을 때였다. 갑자기 문 밖에서 사람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개공공 경사났소. 경사요. 빨리 문을 열어주시오. 위소보는 한편으로 단추를 끼우면서 한편으로는 문을 열며 물었다. 무슨 경사요? 문 밖에는 4명의 태감이 서 있었다. 그들은 일제히 위소보에게 허리를 굽히고 아침 인사를 하더니 일제히 부르짖었다. 개공공 축하합니다. 위소보는 웃었다. 이른 아침부터 왜 이리도 깍듯하게 나오시오? 그러자 한 명의 40여 세 되는 태감이 웃으며 말했다. 조금 전 태우께서는 내무부에 승지를 내렸습니다. 해대부 해공공께서 병으로 돌아가셨으니 상선사부 총관인 태감의 지위는 개공공에게 맞도록 하라는 분부이셨습니다. 그러자 다른 한 명은 웃으며 말했다. 우리들은 내무부 대신이니 그와 같은 은지를 전달하기 전에 이곳으로 달려와 개공공에게 축하를 드리는 것입니다. 금후 개공공께서는 상선사를 통할하게 되었으니 그야말로 잘 되었습니다. 위소보는 태감의 벼슬에 오르게 된 것이지만 별로 대단스럽게 여기지 않았다. 그리고는 생각했다. 태후가 나의 계급을 올려준 것은 어젯밤 일에 대해서 조금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리라. 이제 나의 벼슬을 올려주지 않는다 해도 나는 함부로 입을 열어 말할 수가 없다. 머리통이 떨어지게 된다면 입으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나를 이렇게 벼슬을 올려주신 것을 보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지 않으니 안심이 된다. 이와 같은 생각이 들게 되자 그는 싱글벙글하며 은표를 꺼내 정가를 해준 보답으로 한 사람당 각기 50냥의 상여금을 지급했다. 한 명의 태감이 말했다. 우리 궁 안에서는 한 번도 부총관이 개공공처럼 젊은 사람이 있은 적이 없었소이다. 궁의 총관 태감은 14분이고 부총관 태감은 8분으로서 그야말로 가장 벼슬이 높으신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모두 22분에 불과하지요. 본래 30세 이하의 사람은 두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개공공이 오늘과 같이 부총관이 되시니 내일은 바로 장총관이나 왕총관 등과 자리를 같이 할 수 있게 되었으니 그 얼마나 대단합니까? 다른 한 사람이 말했다. 모두들 개공공을 황상께서 총애하시는 분인 줄로 알고 있었으나 태우께서도 개공공을 중시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지요. 아마도 반년이 지나지 않아 총관이 되실 겁니다. 이후에는 우리 형제들을 잘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소보는 가볍게 웃었다. 모두들 한 집안 사람과 다름이 없고 형제들과 같은 처지인데 새삼스럽게 잘 봐달라니 무슨 섭섭한 말씀을 하시오. 이것은 태후와 황상의 은전이 아니겠소? 이 소계자가 무슨 공로가 있다고.
그는 자기의 생색을 내세우지 않고 태후와 황제의 은혜로 돌렸다. 그리고는 다시 말했다. 자자, 모두들 들어와서 차라도 한 잔 나눕시다. 그러자 중년의 태감이 말했다. 태후의 승진은 내무부로 전달이 되었으니 내무부에서 다시 전달되려면 오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계공공을 모시고 가서 한 잔 마시며 공공께서 2계급이나 높게 된 것을 축하하도록 합시다. 계공공, 지금은 오품의 벼슬아치이니 정말 대단한 벼슬입니다. 그러자 나머지 3사람도 덩달아 위소보를 축혀올리며 술을 마시자고 했다. 위소보는 이 며칠 동안 남을 떠받드는 것이 습관이 되었으나 자기를 축혀올려주는 일이 결코 싫지는 않았다. 그리하여 그는 즉시 문의 열쇠를 잠그고는 4사람을 따라갔다. 4사람 중에서 2사람은 태후의 신변에서 돌보는 사람으로 태후의 명을 받아 내무부로 승지를 전달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소식을 얻어 달려온 사람이기도 했다. 그리고 나머지 2사람은 상성감의 태감으로 한 사람은 양식을 구입하는 직책에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창거리를 구입하는 사람이었는데 2사람 다 궁 안에서는 두둑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었다. 그리고 이들 2사람은 이른 아침부터 해대부가 병으로 죽었다는 소문을 듣자 즉시 내무부의 문 밖을 지켜서서 한 걸음도 옮기지 않았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해대부의 자리를 메꿀 것인지 알아내는 즉시 달려가 손을 써 자기의 직위를 보존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어쨌든 4사람은 위소보를 황궁의 주방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는 공손하게 위소보를 중간에 제일 윗자리에 앉혔다. 중앙의 요리장은 이 소년이 바로 내일부터 자기의 상관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라 정성을 다해서 맛 좋은 음식을 만들었다. 그와 같은 음식은 아마도 태후와 황제라고 하더라도 평소 먹어보지 못했을 것이다. 위소보는 술을 마실 줄 몰랐다. 그저 그들을 따라 정신없는 말을 짓거렸을 뿐이었다. 이때 한 명의 태감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해공공의 위는 정말 좋았으나 애석하게도 몸이 좋지 않았고 애석하게 눈마저 멀게 되었죠. 이 몇 년 동안 상성감의 일을 돌본다고는 했으나 한 달 가운데 하루나 이틀쯤 부엌에 들릴 때도 많았죠. 다른 한 명의 태감이 말했다. 다행히 모두들 충성으로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지요. 또 다른 한 명의 태감이 말했다. 해노공은 돌아가신 황제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노신이었지. 만약에 돌아가신 황제의 은덕을 잊지 않았더라면 상성감의 자리는 이미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바뀌었을 것이외다. 그러나 계공공은 황상과 태후의 도움을 받고 있으니 문제가 다르지요. 우리들은 그야말로 커다란 나무 아래의 그늘에서 햇빛을 받지 않게 된 행복이라. 일을 처리하기에는 더욱더 편리해지겠죠. 먼저 한 사람이 말했다. 그리고 말을 들으니 해공공은 어젯밤 기침하다가 죽었다고 하더군요. 위소보는 말했다. 그렇소. 해공공이 기침을 할 때는 종종 숨도 쉬지 못했소. 태후를 모시고 있는 태감이 말했다. 오늘 아침에 어이신 이태희가 오셔서 태후에게 해공공께서 앓으시는 폐병이 골수에 사무쳐 풍습증이 심장까지 파고들게 생겼는데 그와 같이 오래 해묵은 병이 터지게 되자 치료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혹시나 폐병이 남에게 전해질까봐 일찌감치 그의 시체를 화장했다고 했죠. 태후께서는 한숨을 쉬며 잠시 후 말씀하셨습니다. 애석하군, 애석해. 해대부 이 사람은 정말 점잖았는데. 위소보는 놀람과 기쁨을 함께 느꼈다. 시위나 어회 그리고 태감들이 자기에게 책임이 돌아오게 될까봐 해노공이 피살당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그것은 태후의 뜻에 맞는 일이기도 했다. 따라서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뭐가 폐병이 골수에 사무치고 풍습증이 심장까지 파고들어가? 이건 폐병쟁이의 아랫배에 날카로운 칼이 꽂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예리한 검이 심장을 꿰뚫은 것이 진짜지. 한동안 술을 마시게 되었을 때 상성감의 2명은 차츰차츰 태감의 생활이 고달프다는 사실을 들추어냈다.
그야말로 얻어마시는 국물을 짜내서 생활하는 것이라는 뜻을 비치었다. 따라서 위소보는 해 노공처럼 고집을 부리지 말고 모든 일에 있어서 융통성 있게 일을 처리해 달라고 했다. 위소보는 어떤 점은 이해할 수 있고 어떤 점은 이해하기 어려웠으나 그저 응응 콧대답을 해주었다. 술이 끝나게 되자 두 명의 태감은 조그만 봉지를 그의 품속에 집어넣어 주었다. 그는 방으로 되돌아와 봉지를 열어보니 두 장의 음표였다. 그리고 한 장의 금액은 1,000냥이었다. 그는 이 1,000냥이라는 숫자는 알아볼 수 있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다. 아직 업무도 맡기 전에 2,000냥을 받게 되었으니 뇌물이 엄청 많은 자리인가 보다. 신시쯤 되었을 때 강인은 사람을 보내 위소보를 서재로 불렀다. 위소보가 서재로 가자 강인은 웃음을 가득 띠고는 입을 열었다. 소계자 태우께서는 그대가 어젯밤 다시 큰 공을 세워 벼슬을 올려주시겠다고 하더군.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난 이미 알고 있소이다. 그러나 그는 즉시 놀람과 기쁨에 가득 찬 얼굴을 하고는 엎드려 큰절을 하며 말했다. 소신은 정말 별로 공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태후와 황상의 은전입니다. 강인은 말했다. 태후께서는 어젯밤 태감들이 화원에서 싸움을 벌이는 소리에 놀라 깨게 되셨는데 그대가 달려가서는 적절한 조치를 했다더군. 어린 나이에 크고 작은 일을 분간할 줄 안다고 말씀하셨어. 위소보는 몸을 일으키고 말했다. 크고 작은 일을 분별할 줄 안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만 소신은 어떤 일을 듣고는 꼭 기억해야 하나 어떤 일은 즉시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영원히 들먹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태감들이 싸울 때 말하는 소리는 정말 듣기에 거북했습니다. 그러니 그 누구도 들먹이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강인은 고개를 돌리고 싱글벙글 웃으며 말했다. 소계자, 우리 두 사람의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몇 가지 큰일을 해내어야 돼. 그래야만 대신들이 우리들을 얕보지 않고 우리들이 철이 없다는 말을 하지 않을 거야. 위소보는 말했다. 바로 그렇습니다. 황상께서 어떤 계책을 세우시고 무슨 볼일을 보시고자 할 때에는 소신에게 처리하도록 분부만 내려주십시오. 강인은 말했다. 좋아, 좋아. 오배 그 녀석은 반역죄를 지었는데 난 그를 죽이지 않고 용서했다. 하지만 그자의 패거리들이 너무나 많아 다시 세력을 모아들고 일어나게 될까봐 두렵군. 만약 그렇게 되어 반란이라도 일으키게 되면 크게 잘못되는 일이 아닌가. 위소보는 말했다. 바로 그렇습니다. 강인은 말했다. 나는 이미 오베란 녀석이 뻣뻣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형부의 뇌옥에다 감금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그가 터무니없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조치였다. 따라서 줄곧 강친왕부의 감옥에 감금해 두었는데 조금 전 강친왕이 들어와서 그 오베란 녀석이 온종일 큰 소리로 떠들며 불손한 언사를 마구 쓴다고 하더군. 거기까지 말하고서는 음성을 낮추어서 말했다. 그리고 그 녀석은 내가 작은 칼로 그의 등을 찔렀다고 하더라는군. 위소보는 말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 녀석을 상대함에 있어서 황상께서 친히 싸우실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한 칼은 소신이 찌른 것이죠. 소신이 강친왕에게 분명히 말을 하겠습니다. 강희가 친히 손을 써서 오배를 몰래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퍼지게 된다면 군주의 채통을 퍽이나 잃게 되는 일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이 일 때문에 근심하고 있었는데 위소보의 이와 같은 말을 듣고 속으로 매우 기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 일은 내가 나서서 인정하는 것이 가장 좋겠어. 그리고 잠시 생각해보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내가 강친왕의 집으로 가서 살펴보고 와. 그리고 언제쯤 죽을지 살펴봐라. 위소보는 말했다. 예. 강인은 말했다. 나는 그가 한 칼을 맞았으니까 곧 죽게 되리라고 생각하여 그의 목숨을 살려주었는데 뜻밖에도 그 녀석이 그토록 건장하여서 내 일뿐만 아니라 터무니없는 말을 짓거려 민심을 선동하고 있다니 천만 뜻밖이야. 이럴 줄 알았더라면 진작. 그의 말은 퍽이나 후회에 차 있었다. 위소보는 강희의 뜻을 알아차렸다.
그것은 바로 자기에게 슬그머니 그를 죽이라는 말이 아닌가. 그리하여 그는 대답했다. 소신이 보기에 그는 아마 오늘을 넘기지 못할 것 같습니다. 강인은 4명의 시위를 불러와 그들로 하여금 위소보를 호송하여 강친왕부로 가서 일을 처리하도록 했다. 위소보는 먼저 자기의 거처로 돌아왔다가 쓸 물건들을 가지고서는 한 필의 준말을 탔다. 4명의 시위들이 전우좌우에서 호위하는 가운데 그는 강친왕부로 갔다. 길을 가면서 그는 좌우를 두리번거리며 고삐에 힘을 주어서 고개를 번쩍 쳐들고 있었다. 갑자기 그 뒤 한쪽에서 어떤 사내가 입을 열었다. 대간신 오배를 사로잡으신 사람이 10여 세 되는 소공공이라고 하던데 그것이 사실이요? 그러자 시위 중 한 사람이 말했다. 그렇소. 소년 황제 곁에서 총애를 받고 있는 공공들 모두 똑같은 소년들이라고 들었소. 그러자 먼저 그 사람이 말했다. 혹시 바로 저 소공공이 아니시오? 다른 한 사람이 말했다. 그건 나도 잘 모르겠소. 한 명의 시위가 위소보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큰 소리로 말했다. 간신 오배를 사로잡은 것은 바로 이 개공공께서 세우신 큰 공이지. 오배는 한나라 사람들을 학대하고 살해했을 뿐만 아니라 잔인무도한 짓은 물론 백성들의 재물을 탐하여 마구 긁어들였기 때문에 뭇백성들은 뼈에 사무치도록 그를 미워하고 있었다. 그런데 일단 오배가 잡히게 되고 가산이 몰수당하게 되자 북경성 안팎의 사람들은 그야말로 우레와 같은 환호성을 지르게 되었다. 따라서 어린 황제가 오배를 잡으라는 승지를 내리게 되었을 때 오배가 자기의 용맹만을 믿고 잡히는 것을 거부하고 한 것까지 하게 되자 끝내 한때의 나이 어린 태감들에게 얻어맞아 쓰러지게 되었다는 일은 이미 성 안팎으로 소문이 퍼져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거기에다 백성들은 있는 것 없는 것 모두 보태어 친히 본 듯이 이야기하게 되었고 여러 곳의 차관의 손님은 하나같이 입으로 침을 튕기며 오배가 발을 들어 황제를 차려고 했다느니 12명의 소태감들은 하나같이 무공이 뛰어나 고등방근이라는 수법으로 오배를 잡아 쓰러뜨리게 되었다느니 오배가 어떻게 이어타정이라는 수법을 써서 몸을 일으키려고 하자 소태감들이 어떻게 하여 흑호투심이라는 일격을 가했다는 등 일초일식을 자기가 친히 목격한 것처럼 떠벌려대곤 했다. 그 이후 이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거리에 나서게 되면 즉시 한때에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달려와 그를 에워싸고 오배를 사로잡은 경과를 묻곤 했다. 그런데 이때 이 소태감이 바로 오배를 잡은 공신이라는 말을 하자 거리는 삽시간에 떠들썩해지게 되었다. 모든 백성들은 손뼉을 치며 갈채를 보냈다. 위소보는 한평생 이와 같은 영광을 누려본 적이 없었다. 그만 입이 해벌어지고 마음이 흐뭇하였다. 그리고 자기가 정말 대영웅이나 된 듯한 생각이 들기도 했다. 사실 거리의 한가한 사람들은 허리에 칼을 찬 2명의 시위가 앞장을 서고 있기 때문에 꺼리는 바가 있어서 달려들지는 못하고 있었다. 그렇지 않다면 이미 우르르 몰려와서 위소보를 에워싸듯 하고는 자세히 이것저것 끊임없는 질문을 던졌을 것이다. 어쨌든 5사람은 강친왕부에 도착하게 되었다. 강친왕은 황상께서 친히 태감을 사자로 파견하셨다는 말을 듣고 크게 중문을 열고는 마중 나왔다. 그리고는 향안을 차려놓고는 사자를 영접할 준비를 했다. 위소보는 웃으며 말했다. 왕야, 황상께서 소신에게 명하여 오배를 살펴보라고만 했소이다. 다른 큰일은 없소이다. 강친왕은 대답했다. 예. 그가 서재로 나가게 되었을 때 위소보가 언제나 강희의 신변에 모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가 오배를 사로잡는데 큰 힘을 썼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라 싱글벙글 웃으면서 손을 잡고 말했다. 개공공, 정말 어려운 발걸음을 하셨소. 우리 먼저 한 잔 마신 이후 다시 오배라는 녀석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는 역시 분부를 내려서는 연회석을 차리도록 했다. 그리고 4명의 시위가 다른 자리에 앉고 왕부의 무관들이 그들을 상대하도록 했다. 강친왕 자신은 위소보와 화원에 마주 앉아서 대작을 하게 되었고 무엇을 좋아하느냐고 물었다.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만약 주사위 노름을 좋아한다고 한다면 왕야는 나를 상대로 주사위 노름을 하게 될 것이요. 그는 또 반드시 나에게 일부러 져줄 것이다. 따라서 그를 이긴다는 것은 영광스럽지 못한 것이다. 그리하여 위소보는 생각한 후 대답했다. 나는 별로 좋아하는 것도 없소이다. 강친왕은 속으로 생각했다. 늙은이는 돈을 좋아하고 중년이나 젊은이는 색을 좋아하지만 태감은 색을 좋아할 수가 없지. 도대체 이 소태감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짐작하기가 어렵군. 이 소녀는 무공을 알고 있으나 만약 보검이나 보도를 선물한다면 궁 안에서 어떤 화를 입을지도 모르는 노릇이니 결과적으로 나에게 책임 추궁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아, 좋은 것이 있군. 그리하여 그는 웃으면서 입을 열었다. 개공공, 우리들은 일견여고하니 스스럼 없이 지내도록 합시다. 나의 마구간에는 몇 필의 준말을 기르고 있어. 이 소왕이 그대에게 선물을 할 테니 그대가 그 준마들 가운데서 몇 필을 선택해 보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소? 위소보는 크게 기뻐서 말했다. 어찌 왕야께서 내리시는 것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강친왕은 말했다. 형제와 같은 처지인데 내리고 안 내리고가 어디 있어. 자, 우리 말을 보고 다시 돌아와 한잔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강친왕은 위소보의 손을 잡고 마구간으로 갔다. 강친왕은 마부에게 분부하여 몇 필의 가장 좋은 말들을 끌어내도록 했다. 위소보는 속으로 불쾌하게 생각했다. 어째서 작은 말을 선택하라는 것이지? 나를 뭐 작은 말만 탈 줄 아는 어린애로 취급하는 것인가? 그러다가 마부가 정말 대여섯 필의 조그만 말을 끌어내 온 것을 보고 웃으며 입을 열었다. 왕야, 저는 키가 크지 않기 때문에 큰 말을 즐겨 탄답니다. 그래야 내가 너무 작게 보이지 않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강친왕은 즉시 그 뜻을 알아차리고는 무릎을 치고 웃으며 말했다. 내가 멍청했구려. 내가 멍청했어. 이어 그는 마부에게 분부했다. 나의 옥화총을 끌어내어서 개공공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게. 그 마부는 마구간으로 가더니 한 필의 키가 큰 대마를 끌어내왔다. 하얀 털로 덮여 있었고 한 조각 다몽색에 얼룩 반점이 섞여 있는 준마였다. 그 준마는 고개를 쳐들고 갈기를 세웠는데 정말 비범해 보였다. 그리고 황금 안장에다가 황금 등자를 달았으며 말 한 장 가장자리에는 은을 씌웠고 그 위에 보석을 박아놓고 있었다. 이 말에 장신구만 하더라도 은자로 얼마 나가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였다. 만약 왕공 귀족이 아니면 아무리 돈이 있는 벼슬아치나 거상이라 하여도 감히 이와 같이 화려한 안장을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위소보는 말이 좋고 나쁜 것을 알아볼 능력이 없었다. 그저 말 모양이 건장하고 뛰어나 보이는지라 좋아서 갈채를 보냈다. 아, 정말 멋진 말이군. 강친왕은 웃으며 말했다. 이 말은 서역에서 가져온 것인데 바로 유명한 대환마이웨다. 키가 크고 몸이 거대하지만 나이는 아직도 어려서 2살하고도 몇 개월 되지 않았다오. 멋진 말은 마땅히 멋진 사람이 타야 하는 것이 아니겠소? 그대는 이 옥화총을 선택하는 것이 어떻겠소? 위소보가 말했다. 이건 왕야께서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닙니까? 소인이 어찌 감히 달랠 수가 있겠습니까? 왕야께서 너무나 분에 넘치는 것을 하사하신다는 것은 그야말로 소인으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강친왕이 말했다. 이게 형제, 그대가 이처럼 섭섭한 말을 한다는 것은 이 형제를 너무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오? 설마하니 그대는 나라는 사람을 친구로 삼는다는 게 싫단 말이오? 위소보는 말했다. 소인은 궁에서 일개천한 사람에 지나지 않는데 어찌 왕야의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강친왕은 말했다. 우리 만주 사람들은 시원하게 행동한다오. 그대가 나를 친구로 안다면 나의 이마를 타고 가도록 하시오. 그리고 이후 서로 내 것 가리지 않도록 합시다. 그렇지 않다면 이 형제는 마음속으로 크게 화를 낼 것이외다. 그리고 나서는 수염을 쳐들며 화가 난 듯한 모양을 지어 보였다. 위소보는 속으로 기뻐서 말했다. 왕야,
마께서 이토록 잘 대해주시니 소인은 정말 어떻게 보답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강친왕은 말했다. 보답은 무슨 보답을 말하는 것이오? 그대가 이 말을 가져간다면 그야말로 나의 체면을 살려주는 셈이지요. 그리고 그는 다가가서 말 엉덩이를 가볍게 톡톡 치더니 말했다. 옥화야, 옥화야, 이후는 이 공공을 따르도록 해라. 그리고 순순히 말을 잘 들어야 한다. 그리고는 위소보를 향해 말했다. 형제, 그대가 타고 들어가시구려. 위소보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러죠. 그리고 그는 말 한 장을 잡고 몸을 위로 날려 말등에 올라탔다. 그는 이 몇 달 동안 무공을 배웠기 때문에 권각법으로는 진짜 무공을 배우지 못했지만 몸놀림은 역시 한결 민첩해져 있었다. 강친왕은 칭찬하며 말을 했다. 훌륭한 솜씨외다. 곧이어 말을 잡고 있던 마부가 손을 놓았다. 그러자 그 옥화총이란 말은 마구간 밖에 모래바닥 마당을 몇 바퀴 돌았다. 위소보는 말등에 앉아 있었는데 말이 매우 빠르게 달리면서도 걸음이 안정되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전혀 말을 어떻게 다루는지 몰랐다. 오래 왔다 갔다 하다가는 추한 꼴을 보이지 않나 싶어 몇 바퀴를 돌게 한 후 즉시 말등에서 내려오게 되었다. 그러자 그 말은 스스로 걸음을 멈추었다. 위소보는 말했다. 왕야, 이토록 좋은 선물을 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오배를 보러 가야겠습니다. 돌아와서 다시 왕야를 모시도록 하죠. 강친왕은 말했다. 그렇게 하시오. 이 일은 승지를 받드는 큰일이 아니겠소. 소형제 그대가 황상에게 진언을 할 때 우리들이 잘 지켜보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오. 사실 그 녀석은 몸에 날개가 달렸다고 하더라도 도망칠 수 없을 것이외다. 위소보는 말했다. 그야 물론이지요. 강친왕이 말했다. 내가 모시고 가야 되지 않겠소? 위소보는 말했다. 왕야께서 수고를 하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강친왕은 매번 오배를 대할 때마다 오배한테 못된 욕을 많이 얻어먹었다. 그러므로 그는 오배를 상대하고 싶지 않았던 터라. 위소보의 말에 즉시 왕부의 8명의 위사로 하여금 위소보를 모시고 오배를 살펴보고 오도록 명령했다. 8명의 위사들은 위소보를 데리고 뒷화원으로 안내하더니 한 채의 외따로 떨어진 서곡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그 옥 밖에서는 16명의 위사들이 손에 강철 칼을 들고 있었다. 그리고 2명의 수령격인 위사들이 서곡 주위를 돌며 순시하고 있었는데 정말 엄밀하게 지키고 있었다. 위사의 수령은 황상께서 친히 파견한 사자가 살피러 온 것을 보고는 위사를 거느리고 허리를 굽혀 절을 한 후 철문에 커다란 자물쇠를 따게 하고는 철문을 열고 위소보로 하여금 안으로 들어서도록 했다. 서곡 안은 무척 음침하고 어두웠다. 바로 복도 곁에 부엌을 만들어 놓고 한 명의 늙은 하인이 한창 밥을 짓고 있는 중이었다. 그 위사 수령은 말했다. 이 철문은 평소 가볍게 열지 않는답니다. 국범의 음식은 바로 여기 이 사람이 지어서는 쇠옥 안으로 들여보내죠. 위소보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그대들의 왕야께서는 매우 치밀하시군. 철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이 국범이 어디로 도망치려 하더라도 뜻을 이루기가 어려울 것이오. 위사의 수령은 대답했다. 왕야께서는 분부하셨습니다. 국범이 만약 도망을 치려고 한다면 잡아 죽여도 상관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위사 수령은 위소보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한 조그마한 마루방처럼 생긴 곳으로 들어서게 되자 오배의 음성이 한쪽에서 들려오는 것을 느꼈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큰 소리로 황제를 욕하고 있었다. 이 빌어먹을 나는 죽음을 무릅쓰고 피땀을 흘리는 공로를 무수히 세워 너의 할아버지와 너의 애비를 위해서 이 화려한 강산을 차지하도록 해주었다. 그런데 너 못난 꼬마 녀석은 어린 나이에 좋지 못한 음모를 품고서 나의 등 뒤에다 한 칼을 찔러 암살을 하려 했다. 내가 죽어 악귀가 된다 하더라도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위사의 수령은 의자를 집어 올리며 말했다. 이 녀석의 말은 그야말로 무법천지입니다.
정말 목을 베어야 할 녀석입죠. 위소 보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가갔다. 그 말은 조그만 한 칸의 방에 설치된 쇠창살 사이로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는 쇠창살 앞으로 다가가서는 고개를 들어 안을 살폈다. 그리고 보니 오베는 손과 다리에 쇠고랑을 차고는 조그마한 방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그가 서성거리는 데 따라 쇠사슬은 땅바닥에서 뒹굴며 철렁철렁 소리를 냈다. 오베는 벼랑간 위소보를 발견하고 부르짖었다. 너는 만 번 죽어도 마땅할 녀석이고 불알도 없는 꼬마이거늘. 꼬마, 이리 들어오너라. 노부가 너의 목을 졸라 죽이겠다. 오베는 두 눈을 부릅떴다. 그 눈동자에서는 금방이라도 불꽃을 내뿜을 것 같았다. 그리고는 벼랑간 위소보를 향하여 총알같이 달려왔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몸이 심하게 벽에 부딪혔다. 두터운 벽을 사이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소보는 여전히 깜짝 놀라 두 걸음 물러섰다. 그리고 그의 흉측한 몰골을 대하자 더럭 겁이 났다. 위사의 수령은 위로했다. 개공공 두려워 마시오. 저 녀석은 뚫고 나올 수 없을 것이오. 위소보는 정신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보니 철창 위에 창살이 지극히 굵었고 돌로 쌓은 벽도 지극히 두터웠다. 거기다가 오베의 손발에 채워져 있는 쇠고랑이 지극히 무거워. 행동하기가 여간 불편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정신이 났다. 왜 그를 두려워하겠소? 당신네들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으시오. 황상께서 분부하신 것인데 몇 마디 말을 그에게 물어보아야 하겠소. 위사들은 일제히 대답하고 물러났다. 오베는 여전히 날카로운 어조로 욕지거리를 퍼붓고 있었다. 위소보는 웃으며 말했다. 대인, 황상께서는 나에게 그대의 몸이 괜찮은지 보고 오라는 분부를 내리셨소. 그런데 욕하는 소리가 꽤나 기운찬 것을 보니 몸은 건강하기 이를 데 없는 것 같구려. 황상께서 아신다면 아마 반드시 기뻐할 것이외다. 오베는 두 손을 쳐들었다. 그리고는 쇠고랑을 함께 쳐들고서는 철창을 탕탕 소리나게 맹렬히 후려치며 노해 부르짖었다. 이 빌어먹을 개새끼야. 너는 가서 황제에게 말해라. 위선적인 호의는 필요 없다고 말이다. 죽일 테면 죽이라고 해라. 이 오베가 언제 겁을 낸다고 하더냐? 위소보는 그가 철창의 묵직한 창살을 마구 흔들리도록 때리는 것을 보고 정말 창살을 깨부수고 나오지 않나 하는 두려움이 앞서 다시 한 걸음 물러서서 웃으며 입을 열었다. 황상께서는 그렇게 쉽게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너로 하여금 이곳에서 20, 30년 살도록 만들어 마음속으로 정말 후회를 하게 되었을 때 기어 나와서 황상에게 몇백 번이라도 큰절을 하게 된다면 황상께서는 내가 옛날에 지은 공로를 생각하여 어쩌면 용서할지도 모르지. 하지만 틀렸어. 오베는 날카롭게 외쳤다. 너는 가서 그에게 잠꼬대 같은 소리는 하지 말라고 일러라. 이 오베를 죽이는 것은 쉬워도 이 오베로 하여금 큰절을 하도록 만드는 것은 실로 어렵고도 어려울 것이라고. 위소보는 웃었다. 그럼 우리 두고 보자고. 3년 지나 5년 이후 황상께서 갑자기 그대를 생각하시고 다시 나를 파견하여 너를 살리도록 분부하실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자고. 오대인 몸 보신하시오. 될 수 있으면 감기나 기침이 들지 않도록 하시고 배 아픈 병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시오. 오베는 크게 욕을 했다. 이 빌어먹을 후레자식아. 소황제는 본래 얌전하신 분이었다. 그런데 모두들 너와 같이 개새끼가 기른 한나라 사람들이 잘못 가르쳐 놓았단 말이다. 옛 황제께서 만약 일찍 나의 말을 듣고 조정의 한 사람의 한나라 관리도 임용하지 않고 궁 안에 한 마리의 한나라개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더라면 어찌 오늘같이 난잡한 꼴을 보았겠느냐? 위소보는 그를 아랑곳하지 않고 복도 쪽에 부엌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보니 솥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뚜껑을 열어보니 그 솥에는 돼지고기와 배추를 넣어 만든 찌개가 들어있었다. 그는 말했다. 매우 구수하군. 늙은 하인이 말했다. 범인에게 먹이는 것이므로 별로 대단하지도 않습니다.
위소보는 말했다. 황상께서는 나에게 죄인의 음식을 살펴보라고 분부하셨다. 첫째, 그가 배를 고른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하셨다. 늙은 하인이 말했다. 계공공께서는 안심하십시오. 결코 배를 골치는 않습니다. 왕야께서도 분부를 하셨답니다. 매일같이 그에게 한 근의 고기를 먹이라고 말입니다. 위소보는 말했다. 그대가 나에게 국을 약간 떠서 맛을 보도록 해주시오. 만약 국범을 소홀히 대접한다면 내가 왕야에게 청해서 그대에게 곤장을 내리도록 할 것이오. 늙은 하인이 황송하다는 듯이 굽신거렸다. 예, 예. 소인이 어찌 국범을 소홀히 대접하겠습니까? 그리고는 재빨리 그릇을 가져오더니 돼지고기와 배추를 섞어서 끓인 찌개를 떠서는 두 손으로 공손히 바쳤다. 그리고 한 쌍의 젓가락까지도 건네주었다. 위소보는 국그릇을 받아들고 국을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입을 열었다. 이 젓가락이 너무 더럽군. 그대가 가서 깨끗이 씻어오도록 하시오. 그 늙은 하인은 재빨리 말했다. 예, 예. 그리고 젓가락을 받아들더니 마당의 물 항아리 쪽으로 가서 애써 씻고 닦았다. 위소보는 몸을 돌려서 품속에서 한 봉지의 약가루를 꺼냈다. 그리고는 그 그릇의 찌개 안에다 털어넣고는 빈 종이 봉지를 품속에 갈무리했다. 그리고는 찌개를 몇 번 흔들어서 약가루가 국 속에 녹도록 만들었다. 그는 강희가 오배를 죽이되 추호도 어떤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이를 처리하라는 지시를 받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서재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거처로 돌아가 해 노공의 약상자 가운데서 10여 가지의 약가루를 꺼냈다. 그리고 독이 있건 없건 아무렇게나 섞어 한 봉지를 만들었다. 그의 속셈은 이 10여 가지의 약가루 가운데 반드시 두세 가지는 독약일 것이니 오배에게 먹인다면 오배는 반드시 죽을 가능성이 많으리라는 것이었다. 이때 그 늙은 하인은 젓가락을 깨끗이 씻고 닦아서는 공손히 내밀었다. 위소보는 젓가락을 받아들고 오배의 그릇 속에 돼지고기를 이리저리 뒤적거려 보고는 말했다. 돼지고기가 적지는 않군. 평소에도 이렇게 많소? 내가 볼 때 그대가 훔쳐먹게 생겼군. 그 늙은 하인은 말했다. 매 끼니마다 적지 않은 돼지고기가 들어간답니다. 소인은 감히 훔쳐먹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는 속으로 이상하게 생각했다. 이 젊은 공공이 어찌하여 범인의 고기를 훔쳐먹는다는 사실을 알까? 그것 참 희한하군. 위소보는 말했다. 좋소. 그대가 범인에게 가져다 먹이도록 하시오. 그 늙은 하인은 말했다. 네. 그리고 그는 다시 커다란 그릇에 하얀 쌀밥을 3그릇이나 담더니 돼지고기와 배추로 끓여낸 찌개와 함께 쟁반에 담아서는 오배에게 갖다 주었다. 위소보는 젓가락을 들고 숟갈을 가볍게 두드리며 속으로 매우 의기양양해서 생각했다. 오배 녀석이 내가 약을 섞은 돼지고기와 배추로 만든 찌개를 먹게 된다면 7구멍에서 피를 흘리지 않으면 8구멍에서 피를 흘리고 죽게 될 것이다. 그는 본래 달리 한마디의 멋진 수거를 읊어보려고 했으나 실로 머릿속에 든 것이 없어서 7구멍에서 피를 흘린다는 말에 한 구멍을 더 보태서 8구멍이라고 한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릇과 젓가락을 놓고는 문 밖으로 걸어나가 문을 지키고 있는 위사들과 잠시 동안 농담을 하였다. 그리고 속으로 오배가 이때쯤은 찌개를 이미 다 먹어치웠으리라는 생각이 들자 위사의 수령을 향하여 입을 열었다. 우리 다시 들어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위사의 수령은 대답했다. 그러죠. 두 사람이 막 문 안으로 들어서게 되었을 때였다. 갑자기 문 밖에서 두 사람이 일제히 호통을 질렀다. 거기 누구냐? 서라. 곧이어 휙휙하며 2대의 화살 쏘는 소리가 들렸다. 위사의 수령은 깜짝 놀라 재빨리 말했다. 공공, 내가 가서 살피고 오겠소. 그리고 그는 급히 문을 나섰다. 위소보도 따라 나섰다. 그러자 챙챙 하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 10여 명의 사내들이 손에 무기를 들고 이미 뭇 위사들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위소보는 깜짝 놀라 생각했다. 아이고, 오배의 부하들이 그를 구하려고 나타났구나. 그 위사의 수령은 검을 뽑아들고 지휘를 했다. 그런데 호통 소리가 몇 번 들리더니 일남일녀가 좌우 양쪽에서 공격을 해왔다. 위소보를 호송한 4명의 어전 시위도 바로 부근에 있었는데 그 기척을 듣고는 도와주려고 달려와 싸움에 가담하게 되었다. 그런데 청이인들의 무공은 매우 고강했다. 삽시간에 2명의 왕부위사가 시체가 되어서 땅에 쓰러지게 되었다. 위소보는 몸을 움츠리듯 하고서 서곡 안으로 들어가서 재빨리 문을 닫았다. 그리고는 문빗장을 들고서 빗장을 지르려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맞은편에서 엄청난 힘이 와락 밀어닥쳤으며 그 바람에 그는 뒤로 일장 남짓 나가 떨어지고 말았다. 그리고 보니 4명의 청의 사내가 어느덧 서곡 안으로 달려들어와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이 아닌가. 오배는 어디 있느냐? 한 명의 기다란 수염을 기른 사내가 대뜸 위소보를 잡더니 물었다. 오배를 어디에 가두었느냐? 위소보는 바깥쪽을 가리키고 말했다. 바깥에 지하 쇠옥에 가둬두고 있소이다. 2명의 청이인은 즉시 바깥쪽으로 달려나갔다. 그런데 바깥쪽에서 다시 4명의 청이인이 안으로 달려들어오더니 곧장 뒤쪽으로 달려들어갔다. 벼랑간 그 누가 부르짖었다. 이곳이다. 기다란 수염을 기른 사내는 대노한 듯 칼을 쳐들고는 위소보를 내려치려고 했다. 위소보는 급히 옆으로 피했다. 그러자 옆에 있던 한 명의 청이인이 다리를 들어서는 그의 엉덩이를 걷어찼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위소보는 일장 밖으로 날아가 안쪽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6명의 청이인들은 일제히 죄수를 가둬놓은 석실의 철문을 부수려고 했다. 그러나 그 철문은 매우 견고했다. 삽시간에 깨트릴 수가 없었다. 그러자 바깥쪽에서는 징소리가 댕댕댕 하고 급히 울려 퍼졌다. 왕부에서도 이미 침입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경보를 울리게 된 것이었다. 한 명의 청이인이 부르짖었다. 빨리 해야겠다. 그러자 기다란 수염의 사내가 말했다. 쓸데없는 소리. 빨리 해야 한다는 것을 누가 모르나? 한 명의 청의 사내는 일시에 철문을 열 수 없게 되자 손에 들고 있던 강철 채찍으로 창문의 창살을 뽑으려고 했다. 몇 번 힘을 주어서 잡아당기자 2대의 창살이 구부러지게 되었다. 이때 다시 3명의 청의 사내가 안으로 달려들어왔다. 죄수를 가둬놓은 석실방은 매우 좁았다. 9명이 함께 모여 있으니 손발을 움직이기에도 불편할 정도였다. 위소보는 슬그머니 땅바닥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몇 걸음 옮기기 전에 발각되고 말았다. 그 사람은 즉시 검을 들어서는 그의 등심을 찔러왔다. 위소보는 왼쪽으로 피했다. 그 사람의 장검이 옆으로 날리면서 그의 등 장포 위에다 굵직한 구멍을 내었다. 위소보는 다행히 보이가 몸을 보호해주고 있어서 그의 일검에 상처를 입지 않았다. 그러나 놀라 당황해서는 몸을 일으키자마자 비스듬히 달려나갔다. 그러자 다른 한 사람의 청의 사내가 욕을 했다. 이 꼬마 녀석아. 그리고는 칼을 들어 내리쳤다. 위소보는 벌떡 몸을 일으켜서는 석실 창문의 창살을 붙잡고는 빈 허공에 매달리게 됐다. 강철 채찍을 쓰는 청의 사내는 창살을 힘주어 뽑아내려고 하던 참인데 위소보가 입구를 가로막는지라 위소보를 채찍으로 후려치려고 했다. 위소보는 이래저래 피할 길이 없게 되자 2 다리를 2 창살 사이로 집어넣었다. 그 2대의 창살은 이미 양편으로 구부러져 있었다. 그의 몸이 작아서 바로 그 구부러진 틈바구니 사이로 들어갈 수 있었다. 그 순간 그가 손을 놓게 되자 그는 어느덧 죄수 5배를 가둬놓은 석실 안으로 기어들게 되었고 잇따라 챙챙 소리와 함께 강철 채찍은 창살을 때렸다. 바깥의 청의 사내들은 다투어 호통을 내질렀다. 내가 부숴줄게. 내가 깨부숴줄게. 그런데 그 강철 채찍을 사용하던 사내는 머리를 내밀었고 그 창살에 구부러진 틈바구니 사이로 기어들어오려고 했다. 그러나 13살 먹은 위소보는 기어들어올 수 있었지만
그 사내의 몸뚱아리는 건장한 편이어서 들어올 수가 없었다. 위소보는 즉시 신발 속에서 비수를 뽑아들고 속으로 부르짖었다. 구원병아 빨리 오너라. 그러자 바깥에서 창소리, 호통소리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한 덩어리가 되어 들려왔다. 벼랑간 휙 하는 소리가 나면서 한 줄기의 세찬 기운이 머리 위로 떨어졌다. 위소보는 대구르르 몸을 굴려 몇 자 밖으로 비켰다. 그 순간 챙그랑 하는 소리가 크게 일어나는 가운데 얼굴에 흙먼지가 휙 뿌려져서 얼굴이 다 따끔거렸다. 그는 뒤를 돌아볼 여유도 없이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보니 오배가 두 손으로 마구 쇠사슬을 휘두르고 있었으며 입으로는 헉헉 소리를 내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었다. 이때 강철 채찍을 사용하던 청의 사내가 창살 사이로 머리를 내밀고 들어오려 하고 있었는데 오배는 손에 감긴 쇠고랑을 들어서는 그의 머리를 맹렬히 내려쳤다. 그러자 그 청의 사내는 죽고 말았다. 위소보는 놀람을 금할 수 없었다. 그가 어찌하여 자기를 구하러 온 사람을 때려 죽이는 것일까? 그러나 그는 곧 명백히 알 수 있었다. 아이고. 그는 내가 만든 약가루를 먹고 중독되어서 염라대왕 앞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실성을 하고 말았구나. 이때 창밖의 무사들은 큰 소리로 호통을 지르고 있었고 오배는 쇠사슬을 들어서는 마구 창문을 내리 후려치고 있었다.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가 몸을 돌려서 만약에 나를 친다면 나는 그야말로 극락세계로 가지 않을 수가 없겠구나. 다급한 김에 그는 자세히 생각해보지도 않고 비수를 들어 오배의 등 뒤를 찔렀다. 오배는 약을 탄 찌개를 먹은 후 제정신을 잃고 말았다. 따라서 그는 등 뒤에 사람이 공격을 해온다는 사실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다. 위소보가 비수로 찌르자 그는 피할 줄도 모르고 있었다. 팍 하는 소리와 함께 비수는 곧장 그의 등을 파고들었다. 오배는 입을 벌리고 미친 듯한 소리를 토해냈다. 그리고 두 손을 마구 휘둘러댔다. 위소보는 칼을 그의 등심에 꽂은 채로 아랫배 쪽으로 끌어당겼다. 이 비수는 무쇠를 무자르듯 하는 보검이었다. 창밖 모퉁이의 사내들은 삽시간에 어리둥절해지고 말았다. 마치 이 세상에서 가장 희귀하고도 야릇한 일을 보는 듯 했다. 그리고 3, 4명이 동시에 말했다. 저 어린애가 오배를 죽였다. 저 어린애가 오배를 죽였다. 그 기다란 수염의 사내는 말했다. 쇠창살을 좀 더 젖히고 진짜 오배인지 잘 살펴보도록 하시오. 그러자 즉시 두 사람이 강철 채찍을 들어 힘껏 창문에 창살을 후려쳤다. 두 명의 왕부 위사가 서곡 안으로 달려들어왔다. 기다란 수염의 사내는 구부러진 만도를 들어서 일일이 쳐 죽이고 말았다. 한 명의 청의 사내는 짧은 창을 쳐들어 창문 사이로 위소보를 향해 끊임없이 찌르는 신용을 했다. 위소보로 하여금 창문 가까이로 다가와 이 사람을 상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얼마 후 창살의 간격이 점점 확대되었다. 한 청이의 비쩍 마른 사내가 입을 열었다. 내가 들어가지요. 그는 창살의 빈틈으로 뛰어들어왔다. 위소보는 비수를 들어 그를 찔렀다. 그 비쩍 마른 사내는 칼을 들어막았다. 삭 하는 소리가 나면서 그의 칼은 두 동강이가 나는 것이 아닌가. 그 비쩍 마른 사내는 깜짝 놀라더니 손에 들고 있던 단검을 위소보에게 던졌다. 위소보는 고개를 숙이고 피했다. 그 순간 그의 두 손목은 어느덧 그 비쩍 마른 사내에게 움켜잡히고 말았으며 그 바람에 뒷짐을 지게 되었다. 그러자 다른 한 사내가 칼을 들고 그의 목에 들이대고는 호통을 내질렀다. 꼼짝 마라. 이때 창문의 창살 가운데 두 대가 뽑혀 나가게 되었다. 기다란 수염의 사내와 몸에 청이를 걸친 대머리가 석실 안으로 기어들어와 오배에 따은 머리카락을 잡고 고개를 쳐들더니 내려다보았다. 과연 오배로군. 기다란 수염의 사내는 시체를 창밖으로 내려고 했다. 그러나 손과 발이 묶여있는 쇠사슬이 돌로 만들어진 벽에 꽉 달라붙어 있어서 일시에 잘라낼 수가 없었다. 그러자 그 비쩍 마른 사내는 위소보의 비수를 들고는 찍찍하는 소리와 함께
오베의 손과 발을 묶어놓은 쇠사슬을 모두 잘라버리고 말았다. 기다란 수염의 사내는 칭찬을 했다. 훌륭한 칼인걸. 그리고 그 시체를 창살 사이로 밀어냈다. 그러자 바깥에 청의 사내가 들고 나갔다. 비쩍 마른 사내는 다시 위소보를 밀어내었고 나머지 세 사람도 석실에서 기어나왔다.